당신은 요즘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고 몸과 마음 모두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일들이 이제는 숨이 차고 괜히 화가 나고 머리는 멍해지고 가끔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혹시 밤에 자려고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채 하루가 시작되지는 않나요? 괜찮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이 덮쳐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다면 당신은 지금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몸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갱년기는 인생의 중반, 즉 4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분비계, 특히 성호르몬을 중심으로 한 전체 호르몬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신체, 정신, 감정, 인지, 사회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사춘기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듯 갱년기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여성에게 갱년기는 폐경이라는 큰 전환점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평균적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이 발생하며 이는 단지 생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지 생식 기능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뇌의 시상하부와 해마에 작용하여 감정 조절 체온 유지, 기억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를 보호하며 피부의 탄력, 뼈의 강도, 관절의 윤활, 장내 미생물의 균형까지 조절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 전체가 서서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안면홍조, 야간 발한, 가슴 두근거림 같은 혈관운동성 증상입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가 혼란에 빠져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이 벌개지고 식은땀이 나는 일이 반복되며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만성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 정서적 변화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무너지며 이유 없는 불안, 감정 기복,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흔히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멀쩡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별일 아닌 일에 분노가 폭발하거나 정서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겪는 갱년기 여성은 전체의 25% 이상이며 이 중 상당수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치료 대신 참는 방향을 택합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은 가족과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어 자신의 상태를 숨기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심리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남성에게도 갱년기는 존재합니다. 여성처럼 폐경이라는 명확한 기준점은 없지만 남성은 30대 후반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해마다 1%씩 서서히 감소하며 50대 중후반이 되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만큼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기능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 유지, 지방 대사, 심혈관 보호,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경쟁심, 사회적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성욕 저하, 발기력 약화, 근육 감소, 복부 비만, 피로감, 무기력, 자신감 상실,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내가 게을러져서 그런가, 힘이 빠지는 건 나의 탓이지라며 넘기다가 더 큰 문제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중년기에 변화하는 건 몸과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가족 간 감정 교류는 줄어들며 사회적 역할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존재감이 줄고 자녀는 독립하고 노부모 부양이라는 새로운 책임이 생기며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외모의 변화, 체력 저하, 사회적 거리감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갱년기의 또 다른 큰 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여성은 FSH, LH, 에스트로겐 수치를 측정하여 폐경 여부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남성은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하여 호르몬 결핍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30pgml 이하로 떨어지면 갱년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00 mgdl 이하로 떨어질 경우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생활 루틴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운동은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 중 하나입니다.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거나 수영, 자전거, 필라테스 등의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하고 주 2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성은 체중 부하 운동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남성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식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은 칼슘과 비타민 D,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남성은 아연, 셀레늄, 단백질,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류, 알코올을 줄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 감사일기, 요가, 독서, 반신욕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갱년기는 절대 참고 버텨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재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그 누적은 만성 질환과 우울증, 불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갱년기를 지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며 겪는 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지 않을 뿐 몸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적응과 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땀이 나고 감정이 폭발하고 몸이 무겁고, 마음은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도 감정도 인간관계도 이유 없이 삐걱거리는 것 같고, 이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자신을 의심하거나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는 전신의 균형을 흔들며 이는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에 얼마나 일찍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에 갱년기를 겪은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점점 사회와 멀어지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시기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갱년기는 철저한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의 기회라고, 이 시기를 계기로 내 삶을 다시 설계하고 그동안 놓쳤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드는 이 리듬은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호르몬 분비의 일정한 패턴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은 갱년기 증상 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5분간의 명상 등으로 뇌파를 안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지 않으려는 본능을 갖게 되지만 움직임은 곧 생명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주 23회의 근력 운동,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은 체력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은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며 이는 자연스럽게 기분을 끌어올리고 불안을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체온 조절 기능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이 개선되고 안면 홍조가 줄어들며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정서적 불안은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나만의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 그림, 정원 가꾸기, 음악 감상, 향기 테라피 등 내면의 속도를 천천히 하는 활동들은 갱년기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시간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갱년기는 부부관계의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서로의 역할이 바뀌며 관계의 방식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부부가 침묵하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함께 걷는 시간, 함께 식사하는 시간, 함께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은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더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표현 하나로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갱년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감춰야 할 시기로 보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유럽과 일본, 캐나다에서는 갱년기를 사회적 이슈로 보고 직장 내 갱년기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에서 호르몬 대체 치료를 지원하며 전문 상담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갱년기를 감정 문제나 마음 약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갱년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정상적인 생애 주기의 일부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더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삶은 늘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변화에 맞서기보다 변화와 함께 걷기로 결심할 때 몸과 마음은 다시 조화를 이루고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계절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